지난 2011년 인도양 한가운데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실시됐다.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해적에게 우리 선원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구출 작전을 성공한 사례는 그때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명작전의 대원칙은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구출작전에 투입된 청해부대 특수요원은 불과 20여 명. 인질의 생사가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작전을 하면 한 명의 인질의 어떤 부상이나 어떤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작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작전을 해야 될지. 바다 한가운데서 생사를 건 7일간의 사투. 아덴만 여명 작전은 전투함 파병부대가 세운 또 하나의 이정표다. 오만 최대의 항구도시 살랄라. 이곳은 중동과 남아시아, 동아프리카를 잇는 아라비아해 국제무역항이다. 지난해 12월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투함 대조영함이 살랄라항에 닻을 내렸다. 앞으로 2주 동안 해상활동에 필요한 보급품과 유류 공급을 받기 위해서다. 지난 2009년 창설된 청해부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전투함 파병부대다. 청해부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뱃길인 이곳 아덴만을 통과하는 국내외 선박을 보호해 해적 피해와 테러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살랄라항은 아덴만으로 가는 선박의 기양지다. 연간 2,500여 척의 선박이 드나드는 이곳은 오만 최대 컨테이너항으로 활기가 넘친다. 주변에 원유 생산국이 몰려 있어서 유조선과 컨테이너 선박 물동량이 많은 아라비아해는 해적들의 표적이 됐다. 특히 오랜 내란으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소말리아는 해적의 소굴로 악명이 높다. 해적 피해는 우리 선박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미 9차례나 우리 선박과 선원을 납치해 첩장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2011년 또다시 우리나라 상선이 해적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 기억으로 2011년 1월 15일 오전, 정확하게는 현지 시간으로 7시 45분이었는데요. 우리 사모주얼료의 해적들이 승선하였고 우리 사모주얼료가 피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체영함은 홍해 입구에 있는 지부티에 작전 후 군수적재를 위해서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해부대원들이 있는 지부티항에서 피랍 지점까지는 무려 2,500km. 대원들에게 인질 구출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여명작전의 대원칙은 일단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에 따라서 작전 간의 작전 요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은 승패와 무관하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인질의 죽음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이 군인 작전을 하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해적들에게 우리 선박과 인질이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휘부의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이는 해상이다 보니, 그리고 이 해상에서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하는 이 촉박한 시간, 이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리허설도 못하고.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의 목적은 이번에도 거액의 협상금이었다. waxaa lagu soo fulmo Soomaaliya ayadu joogtaan arkay waana la soo saaray markii la soo saarno baddan soo aadnay kabacdi markabkana aragnay doon yar oo faarboorteeman doonta kasoo degsanay kabacdi markabkan ku weeraray jaranjar bansur.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있던 해적들은 순식간에 배에 올라타 배에서 가장 높은 곳인 선교를 장악했다. 선원들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당시 근무자였던 어떤 항해사가 보고를 하대요. 선장이 해적 올라섭니다 하면서 딱 가르쳐요. 이미 해적이 올라서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전화 걸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우리 거기 있는 선교에 있는 멤버들 데리고 그쪽으로 간 거죠. 대피 장소로. 선원들만이 알고 있는 밧줄 창고로 선원들은 몸을 숨겼지만 소말리아 해적의 악명을 들었던 선원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kalluun baan ka shaqay jiray kalluun baan quudan jiray ka shaqay jiray dhibaatana ugu qaba baahi baa igu qaada ugu kalifta
waxaan samay ama dhehnayo markaba ana qabsano meesha oo qabtay markuu qabtana amarkuu u yiraahdo baan yeeli jirnaa dad shaqaalahan lamid ah dadkan lamid ah. 해적들은 총을 앞세워 선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선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해적들은 혈안이 됐다. 그래서 순무가 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총소리가 났어요. 걔네들이 실내에 들어서 문에다 대고 막 사격을 하는 거라. 총을 쏘는 거라. 계속은 총을 몇 번 쏘고 반응이 없으면 문을 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참고 침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은 총소리가 난 거지. 이렇게 해적들의 수색은 몇 시간째 계속됐다. 해적들의 목적은 바로 인질이었다. 거의 약 한 3시간가량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니까 엔진이 끄집더라고. 일단 엔진을 스톱시키고 선원들을 이제 찾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해적들의 포위망은 선박한 창고 쪽으로 좁혀져 왔다. 그 시간 군 수뇌부는 인질 구출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과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도 해적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해적이 가지고 있는 무장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가장 그런 게 중요한 거였었는데, 정보 수집 경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국내 정보 기관을 통해서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고, 또 직접 그때 당시에 사모 주얼리와 직접 교신이 가능했던 사모 회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부는 사모 주얼리호의 내부 설계도와 해적들이 보유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그 시간 납치된 배에 숨어있는 선원들은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숨어있는 장소가 선미의 배 맨 끝인데 그 이제 로프를 보관하는 창고인데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밖에서 볼트로 쪼개게 되어 있어. 외부에서. 배를 수색하던 해적들이 가출 창고 쪽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3시간 만에 은신처는 들통나고 말았다. 결국 선원들은 꼼짝없이 해적의 인질이 됐다. 뭐 이야기를 하되 지금부터는 이 배를 자기들이 접수를 한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로봇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 어떻게든 해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선장은 기지를 발휘했다. 컴퓨터로 바둑 게임을 한다고 해적들을 속이고 석 선장은 구조 요청 메일을 썼다. 당시 해적의 움직임과 납치된 선박이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때 받은 메일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선장님 소말리아 도착을 최대한 지연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아덴만 여명작전은 그 전부터 사실 다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군 수뇌부로부터 확실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영함은 청해부대 육진으로서 구출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파병 준비를 하라. 2010년 12월 청해부대 육진으로 파병된 조용주 함장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 대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해적에게 우리 선박이 피랍된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출작전을 감행한다는 군수뇌부의 결연한 의지였다. 그 의지는 작전 지휘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파병 부대는 합참에서 지휘를 하게 돼 있고 합참에서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합참에서 지휘하는 것보다 해작사에서 지휘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원활하다는 판단에 지휘권을 해작사로 넘겼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작전 대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청해부대에 보내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당시 지휘부는 바다 위에서 작전을 준비하는 대원들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했다. 그 이후부터 이제 7일 동안 작전 준비를 했습니다. 진해에서 또 따로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선박 도면이랑 선박 사진 그리고 작전 계획까지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군초 단위까지 작전 계획을 수립했고 아덴만으로 향하는 군함 위에서 청해부대 특수대원들은 해군작전사령부를 통해 받은 피랍 선박의 도면을 익히며 작전 준비를 해나갔다.
선상 헬기장에 테이프로 선박 안 이동로를 만들고 선박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이 수없이 되풀이됐다. 저격수들은 달리는 선박 안에서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 그네를 타고 사격을 하기도 했다. 인질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인질이 아니라 해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훈련은 끝없이 계속됐다. 그 시각 납치된 선박 안에서는 석혜균 선장과 해적들의 두뇌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목이 얻으면 총을 겨누면서 내한테 소말리에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러려면 지금 엔진을 스타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스타트 하래. 그럼 우리가 할까 하니까 우리 보고 해래. 선장에게 운항을 맡긴 해적들을 보고 해적들의 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눈치챈 석 선장은 기지를 발휘했다. 항해사가 엔진실에 가서 전화하는 상황을 만들어 해적들에게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선박에 대해 잘 모르는 해적들은 석 선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선장의 기지로 납치된 선박이 운항을 못하고 있는 동안 청해 부대원들의 탑승한 군함은 전속력으로 피랍 선박이 있는 해역을 향했다. 사실 지금 4년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점을 거의 못 잡고 또 정신없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기억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가 작전 계획을 잘못 수립을 하면 공격팀이나 또는 인질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강하연 배치. 특수훈련을 받은 검문 검색대 대원들의 작전용 장비는 그 무게만 해도 20kg이 넘는다. 작전을 앞둔 대원들에겐 가상훈련이 바로 실전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인질구출 작전에서 인질의 상태라든지 적군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캐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률과 그 전에 사건들을 토대로 패턴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 패턴을 근거로 저희가 작전을 구상을 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작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동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동료를 믿고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선박이 고장났다고 해적들을 속인 선장은 다행히 한나절 이상 시간을 끌었다. 그런데 엔진은 고장났다고 내가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자기들 할 말이 없으니까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 수리하라 그러대. 그래 수리한다고 신용을 한 시간이 약 한 3시간가량 껐어요. 난 어떻게 하든지 지연을 시켜야 되니까 그 3시간 딱 정도 끄고 나니까 두목이 또 찾아왔대. 계속 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선장의 말에 해적 두목은 석 선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석 선장에 대한 해적들의 위협도 강해졌다. 아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안 했지. 그래 네가 내 말을 못 믿는데 그러면 쏘아라 그랬어. 그 대신 내가 죽으면 이번엔 소말리에 못 간다. 쏘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항해를 했지. 엔진을 스타트를 했지. 아주 최저속으로 운전을 했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째.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3호 주얼리 피납 발생 3일 전에 덴마크 무기 수송선이 해적에 피납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해적들이 선박은 놔두고 선원만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소말리아로 이동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3호 주얼리 호도 그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선원들만 이렇게 모선으로 납치해가지고 이동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 주얼리 사건, 피납 사건이 발생하기 한 해 전에 2010년도에 사모 드리머가 마찬가지로 피납됐습니다. 그 업체에서 상당한 협상금을 주고 우리 선원들을 구출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기가 상당히 손상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을 주고 우리 선원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우리 3호 저울리호가 피납이 된다면은 그 다음엔 돈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고 모든 한국 선박은 다 피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위상과도 관련되고 또 앞으로 계속 표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군의 임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들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08년. 해적 피해가 잇따르면서 2009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해군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그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적과 맞선 3호 주얼리호 인질 구출 작전을 소리 없이 도왔던 것은 언론이었다.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을 펼 때 군에서 언론에 대해서 보도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 용어는 엠바고로 표현하는데, 엠바고를 요청한 이유는 이 작전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줄 경우에 해적들도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구출의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인진들의 생명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청을 했었죠. 사상 초유의 인질 구출 작전은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작전을 책임지고 있던 지휘부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세계 각국과 연합 체계를 이루면서 협조를 이끌어냈다. 연합 작전들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연합 작전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요청하자마자 아덴만 부근에 있던 미 항공모함에서 F-18 항공기가 바로 이륙해가지고 3호 주얼리호 피납 현장에 초계 비행을 실시하고 파키스탄 바보함이 우리 3호 주얼리호를 감시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4,500톤급 구축함인 최영함을 타고 청해부대가 피납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석 선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납치된 지점에서 정상적인 속력으로 가면 소말리아 연안까지 이틀 반? 내한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지, 빨리 올리라고.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계속 천천히 제일 밑에 단계야. 선박 연료는 되게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히팅을 시켜야 되니까 아직 히팅이 안 됐다, 우밍 안 됐다. 그러니까 우밍 되면 올릴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체크하기. 계속 배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해적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 선장은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했다. 컨트롤 레버를 딱 잡는 순간에 뭐가 눈에 쁘쩍 하는 거라. 대형 엔진에는 이 레드존이라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피해가라는 표시를 하는 그 기대가 있어요. 레드존이라고. 배 안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자 해적들도 당황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긴 석 선장은 다시 시간을 끌 방법을 찾았다. 그거 이제 또 이제 배 침도를 돌릴 뻔한 거지. 걔네들이 정남으로 가는 거는 180도 전에 났지만 고서 나는 300도로 돌려버렸어요. 소말리아로 향하던 배는 다시 오만 쪽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석 선장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때 이제 이틀째 정상적으로 내려갈 때 그때 우리 체행함이 뒤에 이제 왔지.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밤, 마침내 청해부대 대원들이 탄 전투함이 납치된 선박이 있는 아덴만 인근 해역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으로 17일 야간에 저희들이 약 한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준비를 해서 나가서 3호 저울리호를 처음으로 식별을 하고 해적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먼저 확인을 하고, 납치당한 선박 주변을 해상작전 헬기가 정찰하자 해적들도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걔네들이 먼저 불안을 느꼈어. 얘네들은 빨리 배를 가지고 소말리아 연안에 갖다 놔야 안심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그때 발견한 것이 몽골 선박이라 보트를 내려달래. 그래 이제 보트를 내려주니까 해적 5명이 납치조로 갔다 왔고, 납치하러. 3호 주얼리호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해적들은 인근에 있던 몽골 선박을 납치하기 위해 일부 해적들이 빠져나갔다.
이 모습이 인근에서 해적들의 동향을 살피던 청해부대 대원들에게 포착됐다. 3호 주얼리에서 백기를 흔든다. 청해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문자망으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는데 백기를 흔들기 때문에 접근해서 투항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것은 해적들의 속임수였다. 투항하는 줄 알고 대원들의 공격을 잠시 멈춘 사이 해적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우리 대원들이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문검색 대장 포함해서 3명이 총상을 입었죠. 그때 이제 우리 유티원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당했는데 서로 치료를 미루더라고요. 제시키 뭐 안소령 같은 경우에는 야, 난 됐으니까 빨리 저기 우리 김상사나 이하사 먼저 치료를 해라. 그리고 뭐 김상사 같은 경우는 난 됐으니까 빨리 우리 대장님 먼저 치료를 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치료를 그래서 저 보면서 상당히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솔직히 뭉클했습니다. 전투 중에 아군의 부상을 목격하는 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예. 해적에 대한 분노감이 좀 많이 커졌었는데, 저 UDT 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싸납게 길러지는 그런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부대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늑대를 늑대답게 키우는 건데, 결국에는 그 기질을 살려서 극복을 하는 게 대의에 맞았고, 대원들의 부상은 검은 검색 대원들의 전의를 더 뜨겁게 달궜다. 작전에 대비한 훈련은 더 엄격해졌고 작전 성공을 다짐하는 대원들의 결의도 칼날 같았다. 그러나 해적들이 납치한 배에 타고 있던 3호 주얼료의 상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얘네들도 불안한 거지. 처음에는 좋다고 납치해놨는데 배가 뭐 겨우 설렁설렁 가다만 이제는 정지까지 엔진 고장나 하면서 정지대가 있지. 군함은 뒤에 붙어가 있지. 그렇잖아요. 걔가 계속 이제 손말리에다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 자기들 중간 보스. 상황을 쭉 들어보더만 그 선장이 이야기한 거라. 너희들이 선장한테 속았다. 뒤늦게 석선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난 해적들은 선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난폭해졌다. 그중 성격이 불같은 해적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석선장을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선원들은 해적의 총칼 앞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해적들은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석선장에게 분노와 위협을 가했다. 결국 석선장은 격리됐다. 그 시간 작전 지휘부는 촉각을 다투는 인질 구출 작전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실제 작전 개시 시간에서도 모두 지혜를 모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전투를 개시할 적합한 시간은 언제냐? 군의관 의견이 새벽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그러면 새벽 시간대에 작전을 개시한다. 현지 시각 새벽 4시 46분. 동트기 직전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해적들에 대한 공격 시작을 밍스가 해야 되는데, 밍스의 주 임무는 우리 검문검색대 그 공격팀들이 안전하게 3호 주얼리호에 승선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해상작전 헬기가 이륙해 피랍 선박을 공격하면서 아덴만 여명 작전에 막이 올랐다.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단정 3척에 나눠 탄 작전 대원들의 1차 목표는 해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배에 접근하는 것. 이제 작전의 성패는 대원들의 손에 달렸다. 일부 대원들의 헬멧에는 카메라가 부착됐다. 이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위성을 통해 지휘부와 전투함에 실시간 전송됐다. 저희들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달빛에 이렇게 의존해서 저희들 이륙을 해서 첫 번째 사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상작전 헬기는 하늘에서 해적들의 갑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 사격을 한다. 한편 바다 위 전투함에서는 특수대원들이 무사히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어무 사격을 한다. 그러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저희는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함정에 접근을 하는 상황이고 해적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희에게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납치된 선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작전이 시작되니까 내보고 밖에 나가래요. 나가서 사격을 중지를 시키래 내보고. 그 나가면 즉사잖아. 즉사가 아니라 뭐 완전 벌짓대 버리지 뭐가 쏟아지는데 못 나간다. 그걸 막 떠밀어. 그럼 못 나간다 하면서. 내 처음에 보니까 밖에 있는 해적들은 2명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해적들이 얘네들도 막 불안하지. 그러면서 막 총을 갖고 막 밀어내더라. 빨리 나가서 중지를 시키라 이거라. 나가면 뭐 그때는 뭐 아궁이가 죽고 모르잖아. 나가면 죽는데 못 나간다 하면서. 그럼 누워버렸다고. 인질들이 다치지 않게 저희들이 고려한 게 총알이 그 철판을 몇 미리까지 뚫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소변기 요원은 어느 쪽 부분을 사격하고 그런 사격 구역을 다 정해놓고 위협 사격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인질이 있을 것 같은 예상 위치에는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작전에 투입된 20여 명의 검문 검색대 대원들에겐 가장 긴장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통신기도 쓰고 있고 또 그때 링스 헬기가 떠서 링스 헬기 로터 소리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실탄 장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원들 한 명 한 명 그 실탄 장전을 하는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그에다 찰칵찰칵하면서 그런 게 다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대원들의 결의, 꼭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실탄 장전하는 소리에서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란 해적들은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중 일부는 배 안에 몸을 숨겼다. xabad meeshan baliisku markuu meeshan yahay halkan baan joogay marka xabaddu ay soo badato gudaha baan soo galnay markii maani ay badaso naqatana gudahan sii galan. 해적들은 한치의 빈틈없이 날아드는 저격수의 총알 앞에서 손실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최영암 마스터에 이제 최영암 제일 이제 최상층의 꼭대기에서 이제 어무 사격을 실시하고 있어요. 사격이라는 게 집중 사격도 있지만은 어무 사격 이제 그런 분위기 이제 총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이 이제 배에 맞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온다는 이제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격을 꾸준히 이제 실시하고 있었죠. 일명 립이라고 하는 고속단정을 타고 납치된 선박의 후미로 간 공격팀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피랍 선박에 오르는 것이다. 특수단정이 3호 주얼리호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일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이 사다리가 걸리는 부분과 그리고 또 사다리 높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측상에서는 분명히 이제 저희가 맞추고 들어갔던 사다리 길이가 조류나 아니면은 이제 배의 수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 사다리가 안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작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다리가 잘 맞아졌습니다. 그 사다리 이제 한주주님이 생전에 이제 만드셨던 그 사다리가 아주 1m의 차이도 없이 딱 맞아 들어갔던 게 되게 대단히 신기했고, 예. 검문 검색대 동료이자 선배였던 한주호 준이. 천안함 수색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한주호 준이가 생전에 만든 이 사다리는 작전 성공의 첫 단추였다. 일단 함정에 승선하면은 저희 대원들은 절대 다칠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가 저도 제일 긴장된 순간이었고, 작전팀이 올라가야지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해적과 군인 집단이 붙었을 경우에 무조건 이제 군인 집단이 이기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등반을 해야 된다고. 마치 자로 잰 것처럼 높이가 많은 사다리를 이용해 1번 대원부터 배에 오르기 시작했다. 철저한 장비와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배에 오르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완벽한 등반이었다. 작전에서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긴 것이다. 승선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은 순간 이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납치된 배 위에 올랐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설계도를 보고 수백 번도 넘게 도상 훈련을 했지만 도면과 실제 현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해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올라가자마자 해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총으로 제압을 했고, 또 이제 계속 경계 임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 등 쪽으로 동료들이 한두 명씩 붙는 게 느껴져서 대단히 이제 갑판상에서 마음이 좀 많이 놓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배에 오른 대원들은 배에서 가장 높은 곳 선교로 향한다. 선교를 장악해야만이 선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전 당시 대원들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이 화면은 당시 대원들의 긴장감과 치밀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팀이 선박 tum번을 완료하고 기동할 때까지 이제 주원료 선미 우연을 경계를 하고 있었고, 경계 중에 선미 쪽에서 해적이 식별돼서 바로 사격을 해서 제압을 했었고,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배 안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선장 때문에 일어났다. 그 때문에 선장을 죽이려고 지가 내 차단해고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바박 쏴버리대. 작전 중 돌발 상황은 불가피하다.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인지를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막상 이제 승선하고 이제 작전을 할 때는 그렇게 겁난다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인질 구출. 그거를 위해서 일단은 납치된 선박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대원들의 카이샷을 통해 작전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저항하는 해적들을 제압하는 현장까지 모두 생생하게 전달됐다. 오케이. 저격수 2회 사격한지 말까? 작전 중 8명의 해적은 사살됐다. 배 위에 있던 해적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생포됐다. 일부 해적들은 생포했지만 문제는 인질로 잡힌 선원들의 상태였다. 최초로 본 인질이 석혜균 선장님이셨습니다. 인질을 처음에 보고 약간 좀 환희에 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불안감이 많이 엄습했습니다. 자국민이 먼 나라에서,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바다 위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마음이 다급해졌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죠. 발견 당시 석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었다. 그때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이제 무전으로 부상자 발생이 이제 무전 연락이 왔죠. 그래서 근데 속으로는 막 심장이 막 벌렁 이제 과연 얼마나 다쳤을까, 누가 다쳤을까 했는데 이제 선장이 부상을 입었다. 해적이 쏜 총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당시 한 대원이 가지고 있던 개인 응급 장비로 지혈을 하고 응급 처치를 했다. 뜻하지 않은 환자 발생으로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저희가 선교만 먼저 진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해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잔여 위협이 저희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절차대로 하면은 선교를 장악한 다음에 내부 수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해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수색하고 필요하면 또 사살하고 생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박이 완전 장악되게 되는데 속 선장님 상태를 보니까 좀 위중한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잔여 위협이 남아 있었지만 선장님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 환자를 가장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헬기다. 그러나 3호 주얼료에서는 헬기 이송이 불가능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 호이스트를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가판 쪽에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해적 잔당들이 완전히 제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올리오 가판 쪽에서 임무를 하다가 그 잔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석 선장님은 배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웠고 초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이 구출한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동안 석 선장은 고속단정에 태워 최영함으로 이송했다. 무엇보다 전문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 쪽에서 이제 석혜군 선장 올라온 거를 봤는데 부상 정도가 꽤 심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막 붕대까지 감고 오니까 이게 사실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UT 대원들이 응급조치하고 최영함이 후송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 군의관이 그런 응급의약품을 이용해서 처치를 하고 같이 군의관이 미 헬기에 같이 이동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석 선장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원들은 3호 주올료의 격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해적 잔당을 찾아내 해적의 공격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숨어있던 마호메드 아라이를 찾아냈다. 현장! 분무! 위상! 이렇게 석 선장에게 총을 겨눴던 해적 아라이를 비롯해 5명의 해적이 현장에서 생포됐다. ma ujeedin aniga saaxiibadan markii la dilay laakiin in la dilay waa arkayo waa la geeyo jeebabkooda fura ka rabaarina la yiriyo 시체거만 하러 이제 갔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부위, 그러니까 이런 기도라든지 심장 또는 이제 이 미간 같은 이런 부위에 다 총상이 박혀 있더라고요. 뭐 어디 뭐 무차별 사격 같이 뭐 총상이 다 난 게 아니라 딱딱딱 필요한 곳에 딱 2발 또는 3발 정도의 총상만 있지. 저는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이 특전대, 특히 UT 대원들의 이 사격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우리 군인들이 뭐 전쟁 한번 안 치르고 실전 한번 안 해봤는데 전쟁 제대로 치를 수 있겠어 막 이 생각을 하지만 해적들 시체를 거만하면서 우리 참 UT 대원들의 실력이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든든했죠.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해상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인질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피랍 이후 7일간 대한민국 군이 주축이 되어 벌인 최초의 해상 인질 구출 작전. 이것은 모험이었다. 그러나 인질로 잡힌 선원 21명을 모두 구출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작전에 직접 투입된 대원은 불과 20여 명. 아덴만 여명 작전은 해외에 파병된 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우리 국민을 구출한 최초의 성공 사례였다. 다 확인되고 나서는 대원들이랑 이렇게 한 명씩 다 포옹을 했습니다. 말로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안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 대원도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해적은 총 13명으로 거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색 완료했습니다. 수색 완료. 현 시간부로 수색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색 완료 보고를 받는 순간 당시 홍기철 해군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치위부는 환호했다. 이제 전투함을 최초로 해외에 이제 파견해가지고 이제 작전에 이제 수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데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서 그런 위용을 보였다는 그런 그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의 인질 구출 작전은 끝났지만 해적에게 부상을 당한 석 선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오만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다. 오만 보건부 산하 왕립병원으로 살랄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술탄 카부스 병원은 당시 석 선장이 치료를 받은 곳이다. When he comes, he was conscious. He can talk. And he bleeds a lot, so we have to give him a lot of blood, and we have to take some blood test for him and take him to the resuscitation area where we can make things, taking the X-ray, put him the cannula.
석 선장의 상태는 심각했다. 석 선장 치료는 한국과 오만 양국 정부 차원의 협조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Actually, when I received Mr. Sok, he was has multiple injury, and we tried to save his life. And actually, we have done. So I want to send him my regards. And he is a very great man. And he as I told from there. 당시 석 선장의 상태는 위독했다. 우리 정부는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 석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한 다음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석혜균 선장은 치료를 맡았던 이국종 교수를 지금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6발의 총알이 뚫고 지나간 흔적은 아직도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의 석 선장의 상태는 주치의였던 이국종 교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때 혈소판 수치가 3, 4만? 하여튼 5만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그 현지에 있는 청해부대원들이 피를 뽑아서 그 피 성분 중에 그 몇 가지 성분을 걸러가지고 원장님한테 계속 투여를 한다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환자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일단 총상을 당한 다음에 해군하고 미군하고 공조작전을 잘 해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환자분을 수탄 카보스 병원까지 잘 이송을 했고, 현장에서 선포된 5명의 해적들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해적들은 대부분 적게는 10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적들이 수감되어 있는 대전교도소. 수감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작업장 한켠. 이곳에서 해적 아라이를 만났다. 체포 당시와 달리 살이 많이 찐 모습이다.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은 아라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소말리아 어부였던 그는 요즘 이곳에서 수건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라이는 석 선장을 만나고 싶어 했다. waxaan siinayaa kabtanka marka la kulmo raaligelin baan ka bixinayaa oo raaligelinayaa kabacdina macnaha inaan dilin aniga oona wax u geysan dhibaatadii soo gaartana aan ka xumay anigana aanaan u geysan waana u sheegaya inaan anigu dhibaato aanan u geysan oona dilin oona wax dhibaatadiisa aanan ka shaqayn oo u sheegaya. 해적들에게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석 선장은 더 이상 선장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사건은 몸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남겼다.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데 PTSD를 빨리 극복하려고 하면 이 마음을 털어버려야 빨리 극복이 되니까 또 뭐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먹고 살려고 한 짓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막 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둘둘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마음에 이 옹알이가 없어야 빨리 나도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잖아요. 2015년 1월 석혜균 선장은 대전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에게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석 선장 역시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았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하다구나 표현할 수 없어 좀 묘하네요. 아라이를 기다리는 시간. 애써 긴장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석 선장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해적 아라이도 놀라긴 마찬가지.
두 사람은 서로를 금방 알아본다. 아라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말리아어를 독학한 박흥렬 교도관이 함께 자리했다. 소말리아 해적들 재판 당시 소말리아어를 인터넷으로 배우기 시작한 박흥렬 교도관은 우리나라에서 소말리아어 통역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느낌, 그리고 전에보다 건강은 어땠는지. hadda nolol aad u fiican shaqo hadda aniga shaqays okay. kabta soo aniga na Soomaaliya iyo mani wax badan qaajo wax badan aad u jirta iyo muraadad aniga samayn karaa badbaadi karaa xaas leeyahay caruur leeyahay aad u qaajoon karaa badbaadi karaa bilcabadannimo kabta sood ku samayna qabasho aniga kabta sood aniga dilay maayo laakiin dilkiisii burcabadannimada aan ku samayna aad baan uga xumaay haddana aad baan uga xumaay dhibaatadiisu gaartay. 자신을 위협했던 해적과 4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 직접 후련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제 더 이상 악연으로 남길 바라진 않는다. kabtanka asiga aad u fiican kabtanka aad goys asiga asiga booliis maasho ka bacdina isdhiibis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있던 참 복잡하고 지울 수 없는 그 트라우마가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돼서 참 반갑고, 어떤 여기서는 몸 건강을 참 이 몸을 건강하게 최대한 충실하게 생활하면 자명이 돼서 갈 수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타국당에서 무기수가 된 해적 아라이. kabta Deseo, deseo, wanted dese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다. 뭐 나는 조금 더 떨릴 줄 알았는데 별로 떨리는 거 없네. 착잡하고 또 가슴 속하고 머릿속에 거의 해적들이 대한 그 잔인했던 그런 기억들이 얘를 만남으로써 좀 사라지는 것 같네요. 약하면 언젠가는 이걸 빨리 떨치부려야지 했는데도 그게 잘 떨치지가 않고 계속 기억이 맴돌았거든. 근데 오늘 그 만나고 보니까 이제도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불연한 기분이 들어요. 한반도의 40배가 넘는 광활한 해역에서 연간 500척의 선박을 호송하고 보호하는 청해부대. 이곳에 파병된 300명의 군인들에겐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바로 대한민국이 2011년 1월 저 먼 바다에서 하나의 그 강력한 국가임을 과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해적이 한국배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배 건드리면은 자기네들한테 좋을 것 없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파병 부대인 청해부대. 지금 이 순간에도 청해부대원들은 먼 바다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장 위험한 바다를 지켜내는 대원들. 이들은 이 바다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해부대의 어떤 그 업무 지원을 통해서 청해부대 활동을 지켜보니까 청해부대의 활동이 특히 아덴만 여면 작전 때 우리가 큰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런 어떤 타국 해군들한테도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용기를 불어내주고 전범이 됐고, 이런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해적들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드는 것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적들 활동이 저하된 것은 이런 우리 청해부대를 비롯한 연합 해군들의 어떤 활동의 결과로 봅니다.